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2척이 이란의 기뢰 6,000기가 깔린 호르무즈 해협에 돌입했습니다. 기뢰 제거 작전 즉각 개시됐습니다. 이란은 47년간 이 해협을 틀어쥐고 세계를 협박해왔습니다. 선박 22척을 공격하고 선원 10명을 죽였습니다. 지나가는 배마다 최대 29억 원의 통행료를 뜯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이번에 단순히 함정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S 위치 추적 장치를 일부러 켠 채로 해협을 통과했거든요. 이건 은밀한 작전이 아니라 공개적인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이 구축함들이 상대해야 할 이란의 기뢰 전력,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이란이 이 해협을 어떻게 써왔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란은 47년간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 집 앞 폴게이트로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차마다 통행료를 걷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1979년입니다. 이란 혁명으로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해협 통제가 본격화됐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준비는 해왔습니다. 1959년에 영해를 넓히고 1971년에는 해협 한가운데 있는 툰부섬 2곳을 점령했거든요. 항행 수로를 준 겁니다. 1984년부터 88년까지는 아예 대놓고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 중에 벌어진 탱커 전쟁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선박 22척이 공격당하고 선원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을 실은 배를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계는 이 해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20%에서 27%가 이 좁은 길목을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 이란은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해협에 기뢰를 깔기 시작하더니 라락섬 앞바다에서 지나가는 배마다 최대 29억 원의 통행료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최소 8,700억 원에서 많게는 1조 1,600억 원입니다. 3월 말에는 아예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그럴듯하게 호르무즈 해협 관리 계획이라고 붙였습니다. 통행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못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페르시아만 안쪽에 유조선 230척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135척이 지나가던 해협을 지금은 하루에 10척도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결렬이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포기를 거부했거든요. 협상 테이블이 엎어지자 미국의 전략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재 완화를 논의하던 미국이 전면 봉쇄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구축함이 해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낸 건 그냥 군함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 방패라 불리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입니다. 이 구축함이 기뢰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답은 이지스 시스템에 있습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현재 74척이 현역으로 운용 중인 세계 최다 구축함입니다. 거기에 25척을 더 짓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믿는 배라는 뜻이거든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된 건 그중 2척, USS 프랭크 피터슨과 USS 마이클 머피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량 약 9,200톤, 전체 길이 155m, 아파트 한 동을 옆으로 눕혀놓은 크기입니다. 여기에 가스터빈 엔진 4기를 달아서 최대 속력이 시속 55km를 넘깁니다. 바다 위에서 고속도로 주행 속도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의 진짜 무서운 건 크기가 아닙니다. 함정 사방에 붙어있는 4개의 거대한 눈, 미국의 위상배열 레이더 SPY-1D입니다. 이 레이더 하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먼 곳에 있는 물체를 잡아냅니다. 그것도 한 번에 수백 개를.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든 수면 위를 스치는 고속정이든 전구 동시에 추적합니다. 이게 바로 이지스 전투체계입니다. 바다 위에 방패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갑판 아래에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리는 발사대가 96칸 들어있습니다. 칸마다 임무가 다른 미사일이 한 발씩 장전돼 있거든요. 적 전투기를 잡는 방공 미사일, 장거리에서 적함까지 타격하는 대함 미사일, 그리고 약 1600km 밖의 지상 목표를 때리는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5배입니다. 방어만 하는 방패가 아니라 공격까지 하는 방패인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습니다.
협동교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프랭크 피터슨이 적을 발견하면 마이클 머피가 미사일을 쏩니다. 반대로 마이클 머피가 먼저 포착하면 프랭크 피터슨이 요격합니다. 한 배가 눈이 되고 다른 배가 주먹이 되는 겁니다. 두 척이지만 하나의 전투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축함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간 진짜 이유입니다. 이란의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상대하러 간 게 아닙니다. 이란 해군은 이미 괴멸됐거든요. 60척이 바다 밑으로 갔습니다. 기뢰 부설함 16척도 전구 격침됐습니다. 이 구축함들이 상대해야 할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바다 밑에 숨어있는 기뢰 6,000기. 이게 이 작전의 진짜 적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깔아놓은 기뢰는 최소 2,000기에서 최대 6,000기로 추정됩니다.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해저에 닻을 내리고 줄로 매달아두는 계류 기뢰, 바닥에 눌러앉아 있는 저부 기뢰,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중국제 로켓 추진 부상 기뢰입니다. EM-50이라는 이름의 이 기뢰는 해저에 조용히 누워 있다가 배가 위를 지나가는 순간 로켓처럼 솟아오릅니다. 잠들어 있는 줄 알았던 상어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겁니다.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은 이미 격침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란은 소형 보속정과 잠수정으로 기뢰를 뿌릴 수 있고 남부 해안의 동굴과 터널에 기뢰를 숨겨놨습니다. 배 한 척만 있으면 기뢰는 계속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뢰를 어떻게 치우느냐?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배가 다닐 수 있는 항행 수로의 폭은 약 6km밖에 안 됩니다. 이 좁은 길에 깔린 기뢰를 하나하나 찾아서 없애야 합니다. 미 해군이 투입한 건 MH-53이 시드래곤, 약 33톤짜리 소해 전용 헬기입니다. 기뢰를 찾아서 제거하는 게 이 헬기의 유일한 임무입니다. 이 헬기가 끌고 다니는 장비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소해 썰매입니다. 헬기가 수면 위로 이 장비를 끌고 지나가면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자기장에 반응하는 기뢰가 함정으로 착각하고 먼저 터져버리는 겁니다. 배가 지나가기 전에 미리 폭발시키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수중소나입니다. 해저를 고해상도로 촬영해서 바닥에 눌러앉아 있는 기뢰를 찾아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저부 기뢰를 잡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계식 소해장르입니다. 계류 기뢰를 매달고 있는 줄을 잘라버립니다. 줄이 끊기면 기뢰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떠오른 기뢰를 사격으로 처리합니다. 하늘에서는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돕고 있습니다. 이 초계기는 레이더와 소노부이로 해협 전체를 감시하면서 이란이 새로 기뢰를 뿌리려는 소형 보트를 탐지합니다. 기뢰를 치우는 동시에 새로 까는 것도 막아야 하니까요. 이란은 한 가지 더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기뢰 위치를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인지 허세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진짜라면 기뢰를 깐 쪽도 못 치우는 걸 미 해군이 치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뢰를 치우는 건 단순히 뱃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이건 47년간 이어진 이란의 마지막 카드를 빼앗는 작전입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 90%는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 카르그 섬이라는 곳을 거칩니다. 이 섬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바깥바다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 해군이 그 해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47년간 다른 나라 배한테 걷던 통행료, 이제 이란 자신이 못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상군 한 명 보내지 않고 카르그 섬을 점령한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란의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모두에게 여는 겁니다. 기뢰를 치우고 통행료를 포기하면 자기 유조선도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47년간 쥐고 있던 카드를 스스로 내려놓는 겁니다. 반대로 해협을 계속 막으면 다른 나라 석유도 못 지나가지만 자기 수입도 전부 끊깁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 이란이 지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한국하고도 직접 연결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중동산이고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69명이 해협 인근에서 대기 중입니다. 다행히 석유 비축량이 208일분 확보돼 있지만 봉쇄가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식 휴전이 약 11일 남았다는 겁니다.
이란이 미 군함이나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순간 휴전은 깨집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의 확전의 명분을 쥐어주는 겁니다. 이란으로서는 손을 대면 전면전, 가만히 있으면 자멸입니다. 47년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쥐고 지나가는 선박마다 통행료를 걷고 거부하면 기뢰와 미사일로 위협했습니다. 그 카드가 지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2척이 해협 한가운데 자리 잡았고 MH53이 소해 헬기가 기뢰를 하나씩 걷어내고 있습니다. 기뢰 6,000기가 제거되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은 47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항행 수로가 됩니다. 그날이 올 수 있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작전은 진행 중입니다.